2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이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만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눌러주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제일 시끄러운 건 세상이 아니라 제 마음이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푸른강 기업공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돌면서 사람이 부쩍 줄어든 작은 공원. 이제는 사람들 발길에 잊혀져가는 이곳이 저에게는 유일한 일터이자 집입니다. 작은 관리실 한 칸, 낡은 이불과 전기 주전자 하나. 저는 이곳에서 자고 이 공원을 돌보고 계절이 바뀌는 걸 제일 먼저 느끼며 삽니다. 예전에는 작은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격리총무 일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커피 타고 회계 정리하고 월말이면 야근하고 그런 삶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다 사고가 났고 몸과 마음 그리고 제 미래가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오늘 공기에는 왠지 모르게 오래된 기억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입구 쪽 낙엽을 쓸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조용한 공원에 빗자루 소리만 가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운동화 소리, 천천히 망설이는 듯한 보폭. 저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반응했거든요. 발소리는 제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실례합니다. 낯설지 않은,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숨이 가빠지는 목소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 예전보다 조금 마른 어깨, 하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그 눈. 강민석, 제가 20년 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던 사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고 가장 미안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공원에서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래야 해서요.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하셨어요. 뒷말을 더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나는 빗자루를 다시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등이 뜨거워지는 걸 보면 그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관리실 좁은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딱 한 장면이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의 표정, 그리고 오늘 다시 마주친 그의 눈. 이 만남이 20년 전 흘려보낸 인연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시작일 줄.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공원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어제 봤던 얼굴을 다시 보게 될까봐 또는 다시 보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입구 쪽 벤치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가를 바라보고 앉은 남자. 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빗자루를 들고 옆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내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틀째요. 생각보다 솔직한 대답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네, 생각보다. 그는 강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네. 괜히 떠들썩하지도 않고.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찌릿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이곳에 남게 됐으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일했어?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꽤 됐어요.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업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냥 그가 웃었습니다. 걸어가다가 보였어.
강이 보이는 곳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연히 들어와 봤다가 어제 너를 봤지. 너라는 호칭에 잠시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듣던 말인데 지금은 너무 낯설고 또 너무 익숙해서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그냥 공원 관리인인데.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돌아온 답. 기억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따로 살아왔는데 그는 여전히 그 시절의 이름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지연. 한때 그의 휴대전화에 가장 자주 뜨던 이름. 네, 나는 결국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이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와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졌어? 가장 듣기 싫었고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 나는 빗자루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건요. 그때 사고 난 건 알았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찾았고 친구들도 수소문했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자취를 감췄어. 그의 목소리에는 책망보다 허탈함과 슬픔이 더 묻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이 정확히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제가 사라진 이유는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 씨가 알고 있는 이유랑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그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더 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해와 침묵의 시간을 하나씩 풀어야만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20년 전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사소한 우연이었어요.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 우리 회사와 그가 다니던 중견기업 영업팀이 거래처로 이어져 있어서 가끔 얼굴을 마주치곤 했죠. 그날도 퇴근 무렵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분식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혹시 서지연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영업팀에서 얼굴만 봤던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인사는 처음 드리네요. 강민석입니다. 늘 전화만 해서 한 번쯤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년을 이어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나는 조용한 편이었고 민석 씨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해서 말수가 조금 많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한다기보다는 상대에게 맞추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강변을 걸으며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얘기해 볼까? 그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요? 벌써가 아니라 이제쯤은 말해도 되지 않나? 3년이나 됐는데 3년. 맞아요. 우리는 3년 동안 사소한 것까지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었죠.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민석 씨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지연이에요.
민석 씨가 소개하자 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재현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래.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그 뒤로 식사 자리가 이어졌지만 내내 어머니 눈빛은 완전히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지연 양은 어디 회사 다닌다 했지? 아, 작은 중소기업이에요. 사무직으로 격리랑 총무 같이 하고 있어요. 응. 월급은 뭐 둘이 살면 그럭저럭이겠네. 대화마다 은근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지만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 식사를 마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둬. 처음 왔는데 뭐하러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투에는 굳이 같이 안 하고 싶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신 거겠죠? 응. 원래 표현이 좀 직설적이셔서 그래. 사실은 많이 신경 쓰시는 거야. 민석 씨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민석 씨가 털어놓은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예전부터 생각해둔 사람이 있다고 하셨대. 응, 친척 통해서 몇 번 본 아가씨가 있대. 집도 가깝고 조건도 괜찮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그 사람이랑 됐으면 했대.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석 씨는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엄마도 생각 바뀔 거야. 우리가 오래 만났잖아. 너랑 함께 할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깨져버릴 거라는 걸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를 마감하고 동료와 약속이 있어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죠. 비가 오려는지 공기가 조금 눅눅했습니다. 횡단보도 앞 파란불이었고 사람들이 같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빛이 번쩍, 브레이크 소리, 사람들 비명, 그리고 온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과 함께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은 흰색이었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환자 깨어났습니다. 간호사 목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얼굴 한쪽이 뻐근했습니다. 어디죠? 병원이에요. 교통사고 기억나세요? 나는 조금씩 상황을 들었습니다.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왔고 나는 그대로 튕겨나갔고 얼굴과 다리에 상처가 났다고 며칠 동안은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큰 골절 없이 지나갔지만 내진탕이 있어서 당분간은 집중력 저하나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민석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나를 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얼굴에는 실밥이 몇 군데 있었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크게 드러나는 흉터는 아니었지만 그때의 나는 그 작은 흔적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문득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연 씨 보호자분 되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석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어머니.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다친 사람이 뭘 일어나. 어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연민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이 다쳤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내가 반사적으로 사과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 양, 그 부르는 소리가 이상하게 싸늘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좋아하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표정만 보고도 답을 아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애도 지연 양 많이 좋아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네, 몸도 성한 데가 없고 얼마나 회복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직장도 불안정하고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의 일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하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영업직이라 앞으로 사람 많이 만나고 기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상태의 지연 양이 그 아이 옆에 서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이라도 지연 양이 내 아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 말은 칼보다 더 아프게 내 마음을 베었습니다. 네, 솔직해질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지연 양이 나타나기 전부터 내가 생각해둔 아이가 있었어요. 집안도 안정되고 성격도 활발하고 우리 민석이랑 잘 어울리는 아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듣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연 양 상태를 보니까 더 확신이 들어요. 이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탁할게요. 우리 애 앞에서 깔끔하게 없어져 주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만히 흘렀습니다. 어머니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쳤고 앞날이 보이지 않았고 당장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그 순간 민석 씨가 나를 직접 찾아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하자. 라고요. 그러면 조금은 덜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 대신 나는 혼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라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그때 사라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퇴원했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어머니와도 크게 다투고 나서였죠.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복도 저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강민석. 그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옆 출입문 뒤에 서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가 카운터에 물었습니다. 서지연 씨, 병실 어디예요? 아, 오늘 퇴원하셨는데요. 네? 그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갔다고는 말 안 하고요? 그런 말은 안 하고 나가셨는데요.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손에 쥔 꽃다발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그를 부르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그때 나는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나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그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20년 동안 서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제 삶은 그야말로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얼굴에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흐르며 점점 옅어졌고 화장으로 가려지면 거의 티 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만 마음에 남은 흉터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복귀하려던 회사에서는 미안하지만 자리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 가벼운 일용직들을 전전하다가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마저 그만두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려 했지만 제가 스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나 잘 지내? 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 게시판에서 공원관리 도우미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숙식 가능, 단순 업무, 야외 근무. 몸은 힘들겠지만 머릿속이 조금은 조용해질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푸른강 기업공원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차츰 일을 익히며 여기 관리실에 상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당시 관리소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불편한 거 감수할 수 있으면 살아도 되죠 뭐. 그렇게 공원은 제 집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강가의 안개를 제일 먼저 보고 저녁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원 문을 닫는 사람. 누군가는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준 일들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다시 마주 앉은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사라진 뒤에 한동안 정신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병원에도 여러 번 갔는데 항상 한 발 늦었대. 내가 퇴원한 후거나 전날에 다른 병원으로 갔거나.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물어봤어. 너 혹시 연락 왔냐고.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딱 한마디 하더라. 그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애도 사정이 있지 않겠니? 안타깝지만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라. 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 내가 부담스럽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내 옆에 서기 힘들었겠구나. 그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뒤로 엄마가 다시 예전에 말하던 사람을 데리고 왔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찜해 두셨던 그분이요? 응,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아무 감정 없었어. 그냥 너 대신 옆자리를 채우는 사람 같았지. 그 말이 의외로 더 아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사람이고 자기 나름의 삶이 있고 나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였죠.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근데 처음부터 서로 다른 방향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서로에 대한 기대, 마지막엔 평화롭게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서로 정말 최선을 다해봤으니까 이제 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오래된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이 났어. 그가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언제부터였고 언제까지였을까?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더라. 그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제일 먼저 결혼까지 떠올렸던 사람은 처음부터 너 하나였다는 걸.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20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며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온 곳은 같은 강변, 같은 공원, 서로를 마주보고 앉은 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민석 씨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놓여있는 오래된 매듭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원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하늘이 주황빛에서 파랗게 식어가던 시간, 우리는 강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민석 씨, 내가 먼저 그를 불렀습니다. 응. 그때 병원에 어머니가 오셨던 거 알고 계셨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너 엄마를 만났어? 나는 숨을 완전히 들이마신 뒤 천천히 그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사의 말, 내 상태, 앞으로의 불안,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석이 앞날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런 상태의 지연 양이 옆에 서는 게 맞냐고. 민석 씨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지연 양 전에 생각해둔 아이가 있었다. 집도 안정되고 성격도 괜찮고 우리 민석이랑 잘 어울리는 아이. 이제 보니까 그 애가 더 맞는 것 같다. 그의 입술이 느리게 닫혔다가 열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가장 아팠던 말을 꺼냈습니다. 부탁할게요. 우리 애 앞에서 깔끔하게 사라져 주세요. 바람 소리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말을 엄마가 직접 했다고? 조용히 떨어진 한마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앞으로의 삶도 하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말했어야 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살아남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저도 혹시나 해서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죠? 나 같은 사람보다 조건 좋은 사람과 살게 하고 싶었을 테니까.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내리깔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비겁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어리석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당신을 믿고 붙잡았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어머니 말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짐이 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한참 동안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 씨가
뭐려? 얘가 그때 엄마랑 제대로 싸웠어야 했어. 그는 오히려 자기를 탓했습니다. 적당히 설득만 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 엄마 마음도 너 마음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어린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대가로 우리가 20년을 잃었어. 그의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20년, 결혼, 이혼, 이별, 외로움, 그리고 공원.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온 길지 않은, 그러나 너무 길었던 시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당장 정하자는 건 아니야.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요? 이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결정하지 말기. 잠시 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볼게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드디어 20년 동안 말하지 못한 진실을 서로에게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공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죠. 어느 날 아침, 공원 게시판 앞에 새로운 종이가 붙었습니다. 재개발 공고, 푸른강 기업공원 일대가 상업지로 편입되면서 공원은 철거될 예정, 관리실도, 내가 자던 작은 방도, 우리가 앉아있던 벤치도 모두 한 달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다고? 민석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 내 집이잖아. 집이죠, 뭐.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떠날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에는 당신 때문은 아니지만요. 내 말에 그가 날카롭게 나를 보았습니다. 지연아,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기 없어지면 저도 나가야죠. 내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관리실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을 때 나는 한 뭉치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푸른강 기업공원, 정원 보안 설계한 서지연. 예전에 이 공원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혼자 낙서처럼 그려둔 설계도였습니다. 나무 배치, 벤치 위치, 꽃 종류,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 좋은 동선. 관리소장이 이거 재밌네 라며 잠깐 보더니 서랍 속에 넣어둔 걸 그대로 잊고 있었던 거죠. 민석 씨에게 그 종이를 건네주자 그는 오랫동안 설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원래 이런 거 잘했어?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본 거예요. 누가 봐줄 줄도 모르고 그냥 제 마음속 공원 그리는 느낌으로.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네, 이 공원 그냥 없애면 안 되겠다. 네, 이건 그냥 나무 몇 그루 뽑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 너의 20년이 묻어 있잖아.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야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없애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는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민원을 넣고 공원 사용 기록과 주민들이 남긴 감사 쪽지를 모으고 이 공원이 단지 오래된 녹지 한 조각이 아니라 사람들 삶과 기억이 쌓인 공간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말렸습니다. 괜히 힘만 빼는 거 아니에요? 힘 빠져도 괜찮아. 그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혼자 떠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구청 회의실, 공원 담당자와 재개발 관련 직원 몇 명이 앉아 있고 우리는 조금 어색하게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공원은 그냥 오래된 공원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걷고 쉬고 마음을 추스르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도 그리고 저도요. 그는 옆에 앉아 있는 나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 공간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일부를 남길 수 없는지 재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담당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우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설계도, 공원 이용 연령대, 여기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의 사연까지 회의실 밖을 나오면서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될 수도 있지.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도망 안 가고 끝까지 같이 해보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다르지 않아?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원 전체 철거는 불가피하지만 일부 구역을 보존하고 작은 추모 정원 형태로 남기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관리 책임자로 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이렇게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초에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하지 못할 줄 알고 살았잖아. 나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왕이면 끝까지 가보자. 몇 달 뒤 푸른강 기업공원은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넓던 운동장은 상가 건물로 바뀌었지만 강가를 따라 난 작은 산책로와 중앙의 정원 구역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로 정비된 정원 한켠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 팻말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을 줬습니다. 예전처럼 낡은 호스가 아니라 깔끔하게 정비된 급수 라인이었지만 기분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물이랑 흙 만지는 게 좋아? 등 뒤에서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한테 말해도 되잖아. 그가 장난스럽게 말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우리는 강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 위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석 씨, 응, 후회돼요? 뭐가? 우리 20년이나 돌아온 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잘 모르겠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이제라도 다시 마주 앉아 있다는 게 고맙지. 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나는요, 내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늦게 도착한 건 맞지. 그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소중한 것들도 있잖아. 그 말에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묻은 얼굴, 조금은 지친 눈, 그 안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무언가. 이제 어떻게 살고 싶어?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거창한 건 잘 모르겠고, 강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쳤습니다. 매일 아침 이 나무를 보러 나와서 물이 잘 드는지 확인하고 낙엽 쓸다가 당신이 오는 발소리 듣고 같이 벤치에 앉아서 하루가 어땠는지 듣고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어. 뭐요? 아침에 눈 뜨면 너가 여기 있을 거라는 게 당연해지는 삶. 잠시 후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지연아, 응, 이번엔 우리 서로 놓치지 말자. 나는 그 손을 살짝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응, 이번에는 나도 도망 안 갈게. 바람이 불어 정원 나무들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하늘은 오늘도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루고 미루다가 끝내 하지 못한 말들, 그 말들 때문에 멀어져 버린 사람들, 그 얼굴들이 하나쯤은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 이상해서 붙잡았다고 해서 꼭 곁에 남는 것도 아니고 놓쳤다고 해서 영영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내가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가 하는 거겠지요. 혹시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한 번쯤 더 따뜻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상만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느낀 점을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 다른 인생의 한 장면에서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